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폭탄이 됐습니다. 노사 합의에 실패해서 내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우리 경제에 돌이키기 힘든 수준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노조를 설득하기보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젯밤 중노위 조정안을 사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결국 그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무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악질 성과급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노노 갈등이 격화될 것입니다. 주주들의 이익까지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 뒤에 무시무시한 노란 봉투법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만 1,700여 개, 2차 협력업체는 2만 개가 넘습니다. 이들이 본사 수준의 성과급을 내놓으려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면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나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카카오,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등 여러 대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20,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정부를 뒷배로 줄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민노총사나 협력업체 노조들까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악법을 만들고 민노총의 청구서를 이행하면서 우리 경제를 노조 천국 기업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각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민노총도 손절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더 늦으면 회복 불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올바른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통일백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고 헌법까지 바꿨습니다. 그러자 이재명과 정동영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화답했습니다. 통일백서가 아니라 김정은 교시집 수준입니다. 두 국가론이 굳어지면 북한 인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우리가 나서기 어려운 다른 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북한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극단적으로 보자면 중국이 북한을 복속시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손으로 자유통일의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더 커집니다. 인천의 박찬대는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내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울산의 김상욱은 북한이 위협하지 않으니 주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의 정원호는 아예 대답도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전국의 파란 옷 입은 후보들에게 주적이 뭐냐고 물으면 북한이라고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도덕성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칸쿤 정원호는 폭행죄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습니다. 때린 건 기억이 안 나고 5.18만 기억이 나는 모양입니다. 좌파들의 선택적 기억 상실, 참 끝이 없습니다. 뒤늦게 본인이 주범이라면서 나타나서 정원호는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범은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말렸다는 정원호는 경찰까지 두드려 팬 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1588도 아니고 대리자수가 말이 됩니까? 까르띠에 전재수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산호비처럼 부리고 모욕적인 말도 쏟아냈다고 합니다. 24살 인턴 비서관을 총알바지 시키는 걸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본인은 입을 닫고 캠프가 나서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갑질한 게 사실이니 허위사실 공표 걸릴까 봐 못 나서는 겁니다. 경택의 슈퍼철새 김용남은 구두발로 비서관 정광희를 걷어차고도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의 도망자 김상욱은 필리핀 유흥 관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접 대부를 떠나서 왜 대부업체의 핵심 인물들과 필리핀에 갔는지 그 이유부터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이미 전과사범 대통령 뽑았다가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폭력 후보, 갑질 후보, 유흥 후보들 당선시키면 지방자치까지 부패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뿌리까지 썩은 민주당을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예상대로 성과는 없고 선전만 남았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일본 의회 일정이 빠듯한데도 방안을 결정한 배경에 한국 측의 강력한 물밑 설득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선거 승리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의 분석입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를 향해 외교력을 과시하려는 이 대통령의 속내라고 지적했습니다. NHK는 이재명은 국내적으로 외교 성과를 부각해 지방선거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라고 짚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이재명의 속내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별다른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일본의 아시아에너지 패권 장악을 위한 파워아시아 프로그램에 덥석 참여하겠다고 받았습니다. LNG, 원유 등 공급망 협력도 지난 3월 장관급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재포장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인프라 재정 위기 대응 체계는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LNG 스와프 역시 선언만 있고 실체는 불투명합니다. 정작 필요한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조세의 탕광 하나로 다 덮었습니다. 독도 교과서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는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외교는 그냥 마이너스 손입니다. 일본이 바라는 과거사 물타기에 스스로 들러리를 선 겁니다. 보수 정부에서 이랬다면 당장 매국노라고 포부어댔을 것입니다. 셔틀 외교 자랑하는 이재명에게 본인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 셔틀 외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임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입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의 천문학적 개발 비리는 물론 경기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 사고 초밥 3억원 죄, 성남 FC 불법 후원금 범죄까지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들이 몽땅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이 헌법 지우고 법률 지우고 자기 범죄 지우고 대한민국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우다스의 손에 수갑을 채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